여러분, 양파 드시고 계시죠? 혈관에 좋고 암도 예방한다고 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양파를 빠지지 않고 챙기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시는 그 양파가 오히려 몸에 독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암을 유발하고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양파가 좋다고 해서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먹는 순간 양파의 핵심 성분은 거의 사라지고 혈당만 급격히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먹은 양파즙이 오히려 당뇨를 악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양파에 대해 여러분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양파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반대로 같이 먹으면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그리고 양파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양파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식품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케르세틴이 혈관 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높여줍니다. 2024년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요. 케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공복 혈당이 평균 1.03mg 감소하고 수축기 혈압도 약 2ml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양파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약 하나를 먹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파의 알릴 화합물이라는 성분은 우리가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기는 발암 물질의 결합을 막아줍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워낙 짜고 맵잖아요. 우리 세대가 먹고 자란 음식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인데 우리가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이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건의 대규모 역학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낮았다고 합니다.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구강암, 신장암, 난소암 위험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양파가 왜 식탁 위의 보약이라고 불리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양파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 먹느냐,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파를 잘못 먹고 있는 경우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실수입니다. 양파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양파를 통째로 넣고 푹 끓여서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이 주변에 한두 분은 꼭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파를 그냥 씹어서 드시면 섬유소와 함께 천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우리 몸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파를 즙으로 만들어버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용물이 농축되면서 당분은 올라가고 씹을 필요가 없으니까 몸에 빠른 속도로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파에는 100g당 약 144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하나 먹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즙으로 만들면 농축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양파 서너 개 분량의 칼륨을 한꺼번에 마시게 됩니다. 평소 신장 기능이 건강한 분들은 이 칼륨을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에 칼륨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근육에 힘이 빠지고 피로감이 심해지고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즙뿐만 아니라 배즙, 포도즙, 사과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즙이라고 해서 좋은 줄 알고 드시지만 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고열로 장시간 끓이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식이섬유는 거의 다 파괴됩니다. 정작 몸에 좋은 성분은 날아가고 당분과 칼륨만 농축되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양파를 씹으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가 양파의 황화합물을 우리 몸에 유익한 형태로 바꿔줍니다. 즙으로 만들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생으로 드시기가 너무 맵거나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양파 겉껍질, 그 갈색 껍질 있잖아요. 이걸 물에 넣고 차로 우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케르세틴이 무려 30배에서 40배나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껍질차는 고열에 끓이는 것이 아니라 우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분 손실도 적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양파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양파와 꿀, 같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양파에 꿀을 넣어서 절임을 만들거나 양파 음료에 꿀을 타서 드시거나 요리할 때 설탕 대신 꿀을 넣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렇게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식물성 화합물이 꿀의 효소 반응을 방해합니다. 꿀이 가진 좋은 효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파의 섬유소가 꿀의 소화 효소와 만나면 과도한 소화 반응이 일어나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의 황화알릴 성분은 휘발성이 강한데요. 꿀과 만나면 위장 속에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방귀가 잦아지고 소화가 불편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양파와 꿀을 같이 드시기보다는요.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고 따로따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양파를 기름에 튀겨 드시는 경우입니다. 양파링이나 양파꽃 튀김처럼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 먹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라도 고온의 기름에 튀기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변합니다. 밀가루 옷을 입혀서 고온에 튀기면 당독소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당독소는요, 아주 무서운 물질입니다. 한번 몸에 들어오면 잘 분해가 되지 않아요.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온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요. 피부 노화를 빠르게 만들고 뇌에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하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도 함께 생깁니다. 이것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 동맥경화가 오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양파를 건강하게 드시려면 절대로 튀겨서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양파와 가공육을 자주 함께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시지나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제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고온에서 양파의 아민류와 결합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양파 볶음밥에 소시지 넣어서 드시거나 핫도그에 양파를 잔뜩 올려서 드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물론 생으로 드실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고온에서 볶거나 구울 때 이 반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가공육과 양파를 함께 조리하실 때는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짧게 익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파를 잘못 먹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좋은 궁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파와 가장 잘 어울리는 식품, 첫째는 식초입니다. 양파를 식초에 절여서 만드는 양파 초절임,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과 식초의 구연산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혈중 지방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무거운 음식을 드실 때 양파 초절임을 곁들이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식초에 절인 양파는 신경 안정과 불면증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양파의 황화알릴 성분과 식초의 특정 성분이 결합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저녁 식사 때 양파 초절임 한두 조각 드셔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 초절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서 유리 용기에 담고 식초와 물을 1:1로 섞은 다음 약간의 소금을 넣어서 하루 정도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일주일 정도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양파와 궁합이 좋은 식품은 돼지고기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고기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 세대야말로 더 고기를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당뇨, 고지혈증, 면역력 저하, 관절 질환까지 줄줄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기가 소화에 부담되시잖아요. 이때 양파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고기의 소화를 도와주고 황화알릴 성분이 위와 장의 점막 세포를 자극해서 소화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삼겹살 먹을 때 양파를 곁들이는 것이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식이 맞았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의 알리신 성분과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이 만나면요,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성분으로 바뀝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에너지 생성을 촉진해서 근육과 신경 기능을 활성화하고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드실 때 양파를 꼭 곁들이세요. 양파와 식초를 곁들인 양파 초절임과 함께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지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양파와 콩의 조합입니다. 콩에는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나이아신이 양파의 케르세틴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반대로 양파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콩의 불포화 지방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로운 상호작용을 합니다. 콩의 나이아신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400여 가지 이상의 생화학적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두부나 된장찌개, 콩밥 같은 콩이 들어간 음식에 양파를 곁들여 드시면 아주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파와 등푸른 생선도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양파의 케르세틴이 이 오메가3의 산화를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보통 오메가3는 산화되기 쉬워서 효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양파와 함께 먹으면 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을 구울 때 양파를 함께 넣으면 생선 특유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동시에 양파의 항산화 성분이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물질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선구이에 양파를 넣어서 드시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양파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양파를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혹시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양파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파가 항응고제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있는데 양파까지 많이 드시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멍이 잘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뇌출혈까지 올 수 있어요. 물론 양파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양파즙을 마시거나 양파를 대량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양파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분들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를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양파의 황화알릴 성분이 위산 분비를 더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를 살짝 익히면 자극 성분이 줄어들면서 소화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에는 칼륨이 들어있어서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분들은 양파를 과다하게 드시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하루 반개 이내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양파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시기 쉽게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양파를 썰고 나서 바로 조리하지 마세요.
이게 의외로 우리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파를 썬 직후에 바로 볶거나 익히시면 아까운 성분을 놓치는 겁니다. 양파를 잘게 썰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상태로 실온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그냥 놔두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면요. 양파를 칼로 자르면 세포가 깨지면서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가 양파 속 황화합물을 체내의 유익한 성분으로 변환시켜주는 건데요. 이 과정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불에 올리면 효소가 미처 활성화되기 전에 열에 의해 파괴돼 버려요. 특히 잘게 다질수록, 그러니까 산소와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효소 반응이 활발해집니다. 굵직하게 썰기보다는 잘게 다지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황화알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양파 껍질을 너무 많이 벗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갈색 겉껍질뿐만 아니라 색이 살짝 비치는 두 번째 껍질까지 벗기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칼슘이 약 98%, 마그네슘이 약 87%나 손실된다고 합니다. 양파의 겉껍질에 가까운 부분일수록 케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훨씬 풍부합니다. 속살보다 30배에서 40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갈색 마른 껍질만 살짝 벗기시고 안쪽에 약간 색이 있는 부분은 가급적 살려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양파의 적정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양파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반 개에서 한 개, 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50g에서 100g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충분한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양파를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가니까 식사 중에 반찬으로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양파 보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양파를 꺼내서 껍질을 까보면 속에 검은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하실 때가 있죠. 이때 아깝다고 곰팡이가 핀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양파에 피는 곰팡이에서는 파툴린이라는 독소가 생성됩니다. 문제는 이 독소가 눈에 보이는 곰팡이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균사체가 멀쩡해 보이는 부분에까지 이미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툴린 독소를 섭취하면 구토, 설사는 기본이고요. 심하면 장염, 신장 손상, 신경 독성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위암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독소는 100도에 끓는 물에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끓여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양파를 오래 보관하려면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봉투에 밀봉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더 잘 생깁니다. 양파망이나 통풍이 되는 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그늘에 보관해 주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양파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나이가 되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뼈가 급격히 약해질 수 있는데요.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과 황화합물이 뼈를 분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은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0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파를 매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골밀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슘제 드시면서 우유 드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양파를 반찬으로 꾸준히 곁들이시는 것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양파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이 이눌린은 우리 장 속에 사는 유익한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내 유익균이 활발해지면 소화가 잘 되고 변비가 줄어들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양파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양파를 고를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양파를 사실 때 들어보시면 묵직하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물렁물렁하거나 겉껍질이 축축한 것은 피하세요. 이미 내부에서 상하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의 색깔에 따라 효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노란 양파는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양파인데요. 케르세틴 함량이 높아서 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자색 양파, 그러니까 보라색 양파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추가로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색 양파는 생으로 드실 때 매운맛이 조금 덜해서 샐러드에 많이 쓰시는데요. 익히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상당 부분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 양파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노란 양파는 살짝 익혀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케르세틴은 열에 비교적 강한 편이거든요. 혹시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서 힘드신 분들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두었다가 꺼내서 써시면 눈물이 훨씬 줄어듭니다. 양파의 매운 성분이 낮은 온도에서는 덜 휘발되기 때문이에요. 물에 담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면 수용성 영양분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냉장고에 잠깐 넣어두는 방법이 영양소 손실 없이 눈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양파와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 하나 답해드리겠습니다. 양파를 많이 먹으면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양파를 먹고 나면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양파 속 황화합물이 소화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때 사과 한 조각이나 녹차를 함께 드시면 입냄새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황화합물의 냄새를 중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파를 드시고 나서 사과를 한 조각 드시거나 녹차를 한 잔 드시면 냄새 걱정 없이 양파의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양파의 효능을 더 잘 활용하시려면요, 계절에 따라 조리법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생양파를 활용한 초절임이나 샐러드가 좋고요. 겨울에는 양파를 넣은 된장찌개나 국물 요리가 좋습니다. 양파를 국물에 넣으면 케르세틴이 국물에 우러나오기 때문에 국물까지 드시면 영양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반 개씩이라도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는 어디를 가나 양파가 빠지지 않잖아요. 김치찌개에도 양파가 들어가고 불고기에도 양파가 들어갑니다. 특별히 더 챙기실 필요 없이 평소 요리에 양파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양파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케르세틴이 혈관을 청소해주고 항암 효과가 있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즙으로 만들어 드시지 마세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핵심 영양소는 파괴됩니다. 꿀과 같이 드시면 소화 장애가 올 수 있고 기름에 튀기면 당독소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가공육과 고온에서 같이 조리하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식초와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피로 회복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콩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고 등푸른 생선과 함께 드시면 오메가3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양파는 썰고 나서 15분에서 30분 놔두었다가 조리하시고 껍질은 최소한만 벗기시고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곰팡이가 핀 양파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위산이 과다하시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적정량을 지켜주시고 필요하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양파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우리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양파 제대로 드시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